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우리가 이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 하나 있는데 좀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턱관절이라는 건데, 이 턱에 생기는 관절입니다. 아마 이제 이 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크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가지고는 여기 턱관절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서 이게 여기 보면 외형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이게 근육과 뼈, 그러니까 근육으로 많이 덮여 있죠.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턱관절이 있습니다. 턱관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게 좀 여기는 좀 고정이 되어 있지만, 보시면은 이제 이거 두개골을 보시면은 이제 이 턱관절이 여기가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턱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데, 요 사이에,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는 이제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서 이제 요 사이에 이제 요 파란 부분에 이제 턱관절이라는 것이 좀 붙어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턱관절. 그래서 이제 이거 계속 음식을 씹을 때나 말을 할 때 이제 계속 움직이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가 이제 윤활유처럼 이제 그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균형이 깨진다든가 어떤 잘못된 자세라든가 복잡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턱관절에는 이제 이빨하고도 또 연관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턱관절은 이제 팔다리 관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겠죠. 그런데 이제 턱관절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은 무엇인가, 턱에 무슨 관절이 있지? 이렇게 의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이제 이 하악이 있고요. 여기 하악이 있고, 이제 측두골,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측두골이 있죠. 측두골 사이의 하악과 측두골 사이의 관절로서 이제 중간에 이제 길쭉한 디스크가 좀 들어 있습니다. 척관절 사이의 그 디스크는 이제 턱과 머리뼈의 마찰을 죽여줘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오징어를 많이 씹거나 딱딱한 음식을 먹은 후에 통증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가 있을라나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말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통증, 음식을 씹을 수 없는 그런 증세도 있고요. 또 이제 음식을 씹을 때 이제 턱관절에서 문제가 있고 뭔가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으면은 이제 딱딱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턱하고, 보시면은 이 턱과하고 이제 턱관절하고 이제 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명증하고도 이제 많이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통, 그리고 또 이제 이 머리하고도 다 연관이 아니라 두통, 편두통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하루나 이틀이면은 이제 어떤 갑자기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에 음식을 많이 씹거나 말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들이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가벼워지면서 이제 통증이 감소됩니다. 그러나 이제 턱관절의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됩니다. 턱관절의 통증은 이제 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가장 주된 원인은 주로 이제 아픈 쪽의 턱관절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그쪽의 근육인데 근막이 긴장을 오는 경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근육이라든가 인대나 이게 근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주위에. 머리 측두골도 있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어금니를, 이제, 하악근이 또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두 개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오게 돼요. 음식을 한쪽으로 계속 씹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제 근육이 아리백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근육이 이제 아리백이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씹거나 하면은 이제 통증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이빨을 또 이제 또 이제 음식을 한쪽으로 씹거나 아니면 한쪽 이빨이 빠져가지고 여기 이빨이 좀 보시면은 이 턱관절하고 좀 바르고 있는데 이제 이 어금니가 이제 이것이 이제 딱 맞으면서 이제 간격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어금니가 빠지게 되면 이거 푹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한쪽은 많이 닿게 되거나 이제 반대쪽은 좀 넓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빨을 뽑았거나 한쪽 턱을 괴고 이렇게 너무 많이 잔다던가 옆으로 많이 자서 이걸 많이 누르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 통증이 많이 오고요. 또 이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긴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턱관절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까? 역시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단순한 턱관절인 경우에는 단순히 턱관절의 근육을 풀어주면 자연히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거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고 막 당겨지고 하면은 이제 아픈데, 이제 한방에서는 침이나 약침 등으로 인해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제 골고루 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어금니가 하나 없으면은 이게 이쪽으로 무의식적으로는 안 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만 씹게 되는데 의식적으로라도 이쪽을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턱관절 이 균형이 맞아져서 이제 통증이 좀 적게 됩니다. 또 이제 경추라든가 흉추, 요추 골반의 이제 그 측만, 골반 비대칭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생활요법으로서 이제 턱관절 통증이 이제 조절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이제 척추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오거나 이제 오래된 턱관절 통증으로 조사하는 사람들은 척추를 보면은 이제 척추와 골반이 바르지 않는 경우다. 이게 위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면은 경추가 돌아가고 경추가 돌아가면 흉추가 돌면 요추가 틀어지면은 이제 골반까지 틀어져가지고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척추를 바르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경추가 이상 있는 경우가 이제 턱관절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데 경추가 너무 앞으로 빠져나가거나 요즘에 컴퓨터 보거나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그런 거죠. 일자목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반대로 거기는 거북목, 낙타목의 경우에는 이제 턱관절에 바로 영향을 줘가지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이제 턱이 이제 뒤로 가면 입이 많이 벌어지는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입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되는데 크게 고개 많이 들어가고 이쪽 가면 좀 뼘뿐이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또 이제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턱관절이 잘 안 벌어지면서 이제 약간 통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척추, 경추, 이제 그걸 좀 조절해야 되고 척추나 경추의 측만이 있는 경우에도 한쪽은 이제 턱관절의 통증이 많이 오는데 이거 한쪽은 긴장이고 한쪽은 이완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턱관절 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골반의 상태도 이제 한번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아요. 이거 골반이 틀어져서 척추를 같이 잡아주어야 합니다. 턱관절의 이상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턱관절에 이제 생기면 간단하게는 턱관절 자체의 통증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실제는 우리 몸은 여러 군데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턱관절과 축두 부위 긴장이 되면서 이제 턱뼈를 위로 당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턱관절이 좁아지면서 이제 턱관절의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도 잘 안 벌어지겠죠. 이게 긴장이 많이 되면 이제 편두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불면증, 이명, 정신질환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은 이제 척추에도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이제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척추 측만증, 거북목, 일자목, 두부 전방증, 등구부음증, 을자허리, 골반 이상 등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턱관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이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턱이 너무 앞으로 나간다든가, 이제 한쪽으로 씹어가지고 턱이 틀어진다든가, 척추 측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틀어지게 되면, 자연히 이제 우리 보상작용으로 인해가지고, 한쪽 턱은 이제 긴장이 돼, 한쪽은 이완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떼지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음식을 씹을 때도 이제 그 양쪽으로 골고루 씹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어금니가 한쪽이 없거나 이제 뭐 서전하면은 이제 이쪽을 한쪽으로만 계속 씹게 되면 이제 이쪽은 긴장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척추가 틀어지고 경추가 틀어지고 골반대, 요추, 흉추, 골반, 그러니까 견갑대 이런 데가 다 틀어지게 되고 다리 길이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이제 화병 같이 이제 분노도 이제 그리고 이제 치아가 빠진 경우에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빨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 치아가 한쪽이 빠지게 되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대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쪽으로만 쓰게 되면 통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 이제 마음도 좀 편해야 되겠죠. 분노라든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고 화가 많이 올라가면 이쪽이 다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느슨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제 척추를 바르게 하는, 추나요법이라든가, 균형요법, 뼈를 강하게 하는 한약요법, 봉킹요법, 기혈의 순환을 돕는 킴이라든가 킴도요법, 매손요법, 약힘요법 등을 많이 씁니다. 지금 옛날에는 뭐 그냥 단순하게 킴 맞고 이제 그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추나요법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 더 이제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침도요법이라든가 매손요법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턱관절이 이게 측두골과 하악골 사이에 있으면서 이제 중간에 잘 융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한쪽으로 긴장이 되면은 이제 이게 통증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이게 우리 머리를 이제 가만히 두고서 이제 모니터 볼 때도, 눈높이가 이제 모니터의 중간 아래에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모니터가 노트북 같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못 보게 되죠. 안 그러게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경추가 이제 거북목, 반대로 꺾이는 그런 목이 되면서 이제 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턱관절이 같이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편해야지 이제 턱관절도 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원인과 예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자세하고 턱을 이빨이 빠지면 이빨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 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